어떤 사람은 90살에도 시를 읊고 새로운 기술을 척척 배우는 반면 왜 어떤 사람은 60살만 되어도 손주들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 할까요? 한 번쯤 궁금해 하신 적 없으시나요?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바로 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무려 1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21세기에 들어서야 현대 뇌과학이 그 진가를 입증한 명석한 두뇌 유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치매는 그저 운에 맡겨야 하는 복권 같은 것이고 오직 비싼 약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전부 커다란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뇌의 젊음을 유지할 열쇠가 이미 우리 눈앞에 있었다면요?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약 없이도 100세까지 완벽한 기억력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과거로의 여행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000년 전 동양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유럽에서 아비센나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천재, 이븐 시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으며 그가 쓴 의학 정전은 무려 600년 동안 전 세계 의학계의 교과서로 쓰였습니다. 아비센나는 인체를 단순한 장기들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우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중심에 뇌를 두었죠. 그는 뇌를 신체의 통치자이자 영혼과 이성이 깃드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뇌를 관리하는 그의 방식입니다. 요즘 의사들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는 건망증을 고칠 마법의 알약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체계적인 생활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고대의 지혜를 우리 현대인의 삶에 맞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가 강조한 삶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생명의 근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 뇌가 본래 촉촉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뇌가 늙고 기억력이 나빠지며 치매가 찾아오는 것은 뇌가 글자 그대로 바짝 말라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걸 현대 과학의 언어로 풀이하면 뇌척수액의 순환과 세포의 탈수 현상을 의미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머리를 맑게 하려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습관처럼 마시곤 하죠.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고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포 속의 수분을 밖으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주방에서 쓰는 스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기를 머금은 스펀지는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서 무엇이든 쑥쑥 잘 흡수합니다. 하지만 또약볕에 바짝 말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돌처럼 굳어서 작은 충격에도 힘없이 부서지고 맙니다. 수분이 부족한 우리 뇌도 이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센나는 환자들에게 깨끗한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라고 처방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따뜻한 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찬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켜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뇌 속의 독소를 씻어내는 정화작용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무심코 마시던 진한 차나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머지않아 몸과 마음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뇌 건강을 위한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고대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단순히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수면의 메커니즘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흔히 현대인들은 평일에 부족했던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아비센나는 불규칙한 수면이 뇌를 서서히 병들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뇌세포는 미세하게 수축합니다.
그 틈 사이로 뇌 척수액이 흐르며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들을 씻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노폐물들입니다. 이 과정을 도시에 비유해 볼까요? 밤마다 거리를 청소하는 쓰레기차를 상상해 보세요. 단 하룻밤만 청소를 걸러도 거리는 악취로 가득 차고 일주일만 방치해도 도시는 쓰레기 더미에 파묻힐 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바로 그 도시이고 수면은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청소 시간입니다. 아비센나는 소화가 완전히 끝난 뒤 잠자리에 들라고 조언했습니다. 몸이 소화의 에너지를 쓰느라 회복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어있는 위장, 그리고 어둡고 서늘한 방. 이것이 100세까지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깊은 정화 수면의 비밀입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위한 영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머리를 쓰려면 당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초콜릿을 챙겨 먹곤 하죠. 하지만 이는 일종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고대의 의학자 아비센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음식으로 호두와 아몬드를 꼽았는데요. 흥미롭게도 천년 전 의사들은 닮은 꼴이 그 부위에 좋다는 원리를 믿었습니다. 껍질을 깐 호두를 한번 보세요. 두 개의 반구와 구불구불한 주름까지 사람의 뇌와 정말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옛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이 우리에게 준 힌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은 그 직관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호두에는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이죠. 이 지방이 부족해지면 뇌세포는 점차 약해지고 신호 전달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두뇌를 위한 아주 간단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의 뇌를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기계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견과류는 이 톱니바퀴들이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돕는 최고급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매일 호두나 아몬드를 딱 한 줌씩만 챙겨 드세요.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명석한 사고력을 유지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소화와 우리 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비센나의 네 번째 원칙은 오늘날 들어도 놀라울 만큼 통찰력이 넘칩니다. 그는 좋지 못한 위장이 정신을 흐리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은 뇌와 장이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이라고 믿곤 합니다. 배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두뇌 훈련을 하죠. 하지만 아비센나는 장을 깨끗이 비우는 것만으로도 우울감과 건망증을 치료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 역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행복과 평온함을 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상당량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만약 몸에 해로운 무거운 음식이 뱃속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부패하면 여기서 발생한 독소가 혈액을 타고 들어가 뇌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멍한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직후를 떠올려 보세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시를 외우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저 눕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아비센나는 항상 배가 살짝 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마치라고 권했습니다. 속이 편안하고 가벼워야 머리도 맑아지는 법입니다. 소화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그러면 당신의 뇌가 진심으로 고마워할 것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건강 비법, 그 5번째는 바로 움직임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적 활동과 신체 활동은 별개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온종일 의자에 앉아 책만 파고들어야 한다고 믿기도 하죠. 하지만 전설적인 의학자 아비센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이 막대한 양의 산소를 머리 끝까지 전달하려면 원활한 혈액순환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비센나는 환자들에게 적당히 걷는 것을 최고의 처방으로 내렸습니다. 걷기는 마치 펌프와 같습니다.
긴 호스로 밭에 물을 주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수압이 약하면 물은 겨우 뚝뚝 떨어질 뿐이고 저 멀리 있는 채소들은 결국 말라 죽고 말 겁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은 펌프요, 혈관은 호스입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걸어보세요. 그 움직임이 혈류의 힘을 키워줍니다. 강해진 혈류는 뇌 속 구석구석,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시원하게 씻어내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수많은 천재가 산책하는 동안 위대한 영감을 얻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명한 기억력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편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걷는 것은 뇌 혈류를 개선하는 그 어떤 약보다 효과적인 처방전입니다. 자, 이제 고대 의학자들의 찬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곳에는 건강을 지키는 6번째 비밀, 바로 향신료가 숨겨져 있습니다. 의학의 성인이라 불리는 아비센나는 뇌 질환을 다스릴 때 사프란과 계피, 그리고 생강을 아주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흔히 현대인들은 향신료를 단순히 음식의 풍미를 돋우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향신료가 그저 혀끝에 미각만 자극할 뿐이라는 건 잘못된 상식이죠. 사실 향신료 속에 함유된 에센셜 오일 성분은 뇌의 보호막이라 불리는 혈액-뇌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피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데, 이는 결과적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뇌를 직접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음식이 난로를 지피는 장작이라면 질 좋은 향신료는 불꽃을 더 밝고 깨끗하게 타오르게 만드는 천연점화제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지치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에너지원이죠.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에 계피 가루 한 꼬집을 넣거나 국물 요리에 강황을 살짝 곁들여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 뇌의 신경망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오래된 의학적 처방이자 지혜입니다. 아비센나 의학의 7번째 장은 향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향기가 지적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그저 분위기를 바꾸는 취미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기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후각신경은 논리적인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뇌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비센나는 정신적인 피로를 치료하기 위해 장미, 박하, 로즈마리 향을 활용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말린 허브 주머니를 늘 지니고 다니라고 처방했죠.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상큼한 레몬 향을 맡았을 때 순식간에 잠이 깨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에센셜 오일 분解, 반응하는 뇌의 생화학적 반응입니다. 특히 로즈마리는 현대 연구를 통해서도 기억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책상 위에 질 좋은 로즈마리나 민트 에센셜 오일을 하나 두어 보세요. 머리가 무겁고 일에 집중이 안 될 때 그저 깊게 숨을 몇 번 들이마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뇌는 마치 재부팅 버튼을 누른 것처럼 즉시 맑아질 것입니다. 호흡 이야기가 나온 김에 8번째 비밀인 호흡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의 의학자 아비센나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숨을 얕게 쉬면 뇌가 굶주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숨을 무의식적으로 쉬기 때문에 당연히 올바르게 쉬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슴 윗부분으로만 짧게 숨을 쉽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 산소가 턱없이 부족해지고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부수적인 기능들을 하나둘씩 꺼버립니다. 모닥불을 피우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불씨에 입바람을 살살 불면 불꽃이 잘 살아나지 않지만 깊고 강한 바람을 불어넣으면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아비센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배로 깊고 의식적인 숨을 쉴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보세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자연스럽게 밀려 올라오는 것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그 어떤 각성제보다 빠르게 혈압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여러분의 정신을 맑게 깨워줄 것입니다. 9번째 원칙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죠.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분노와 두려움이 뇌의 생명력을 말 그대로 태워버린다고 믿었습니다. 흔히들 속병이 나지 않으려면 화를 밖으로 표출하고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아비센나는 분노의 폭발이 머릿속 혈관을 파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보면 급격한 혈압 상승과 코르티솔 분비를 의미하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뇌의 해마가 물리적으로 파괴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뚜껑이 닫힌 주전자가 센 불 위에서 펄펄 끓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때 불을 줄이지 않으면 주전자는 결국 터지거나 까맣게 타버리고 말 겁니다. 아비센나는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평온함과 음악을 처방했습니다. 사소한 자극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뇌 속 뉴런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를 노화로부터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10번째 비결은 의학 서적치고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비센나는 두뇌 훈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용하지 않는 장기는 결국 퇴화한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25세가 지나면 뇌 성장이 멈추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신경가소성의 존재를 이미 증명했습니다. 우리 뇌는 적절한 자극만 준다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새로운 연결망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비세나는 난해한 시를 암송하거나 깊이 있는 철학적 담론을 공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단순히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무의미하게 넘기는 것은 결코 두뇌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헬스장에 가서 운동기구 위에 그냥 앉아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무게를 견뎌야 하듯 뇌의 명석함을 유지하려면 낯설고 어려운 과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글씨를 써보세요. 혹은 복잡한 퍼즐을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끊임없이 뇌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100세가 되어도 여러분의 지성은 유연하고 날카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가 전하는 11번째 비법은 바로 소리치유입니다. 음악치료는 아비센나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공식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특정 멜로디가 신체적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저 미시인처럼 여깁니다. 음악을 단순한 질길거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대인들은 소리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진동시키는 강력한 물리적 파동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센나는 고열을 내리거나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리듬을 처방하곤 했습니다. 조화로운 음악은 뇌의 좌우 반구를 동기화하여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각자 제멋대로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불안에 사로잡힌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휘자가 나타나 지휘봉을 휘두르며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클래식이나 차분한 연주곡은 우리 뇌세포를 조율하는 바로 그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전이나 업무 중에 좋은 음악을 곁들여 보세요. 스트레스 수치는 낮아지고 집중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비밀은 바로 온도에 있습니다.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건강을 지키는 황금률로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흔히 어르신들은 머리가 차가우면 감기에 걸린다며 모자를 꼭 쓰라고 말씀하시곤 하죠. 하지만 사실 뇌가 과열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머리에 열이 과하게 오르면 혈관이 확장되어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며 졸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 뇌는 컴퓨터의 고성능 프로세서와 같습니다. 만약 컴퓨터 본체의 통풍구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뇌 역시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시원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기가 탁하고 더운 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을 내리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침실을 환기하고 너무 두꺼운 모자를 쓰고 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발은 항상 따뜻하게 관리해 주세요. 발이 차가워지면 반사적으로 뇌를 포함한 몸 전체의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온도의 균형만으로도 여러분의 업무 효율과 컨디션은 놀라울 만큼 좋아질 것입니다. 100세까지 총명한 두뇌를 유지하기 위한 13번째 비결은 바로 식사의 절제입니다.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이를 두고 과식하지 않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먹거리가 넘쳐나는 오늘날,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과하면 결국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장이 가득 차면 우리 몸의 모든 혈액과 에너지는 소화를 위해 아래로만 집중됩니다. 그 순간 정작 뇌는 영양 공급이 끊긴 차에 굶주리게 되죠. 거대한 먹이를 삼킨 구렁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움직이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가만히 누워 소화에만 모든 기력을 쏟을 뿐입니다. 날카로운 지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배가 터질 듯이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기분 좋게 수저를 놓으십시오. 이 약간의 아쉬움이 혈액을 뇌로 보내 당신의 지성을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절제는 노화를 막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영양제입니다. 14번째 규칙은 고대부터 사랑받아온 보약, 바로 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학의 성인이라 불리는 아비센나는 꿀을 가리켜 뇌를 위한 영양제이자 1000가지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라고 칭송했습니다. 요즘은 다이어트 열풍 때문에 단 것이라면 무조건 피해야 할 독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죠. 모든 설탕은 절대악이라는 오해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우리 뇌가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연료는 바로 포도당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 포도당을 어디서 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정제된 백설탕은 에너지를 급격히 끌어올렸다가 금방 바닥나게 만듭니다. 마치 종이를 태우는 불꽃처럼 확 타올랐다가 금세 꺼져버려 오히려 뇌를 더 지치게 하죠. 반면 질 좋은 천연꿀은 전혀 다릅니다. 꿀에 들어있는 풍부한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은 뇌세포의 에너지를 부드럽고 오랫동안 공급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고성능 스포츠카라고 한다면 꿀은 그 차에 주입하는 최고급 연료와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에 천연꿀 한 스푼을 곁들여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따뜻한 물의 효능과 더해져 여러분의 뇌가 몇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줄 것입니다. 15번째 비밀은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비센나는 고립이 인간의 정신을 파괴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흔히 숲속에 홀로 지내며 예리한 지성을 유지하는 천재 은둔자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타인과의 질 높은 소통이 부족해지면 인지 기능은 급격히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화는 우리 뇌가 수행하는 가장 복잡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부터 표정에서 감정을 읽고 논리적인 답변을 구성하는 과정까지 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고립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시력을 어둠 속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없는 방에 너무 오래 머물면 결국 눈이 멀게 되듯이 말이죠.
반대로 철학적인 토론이나 지적인 대화,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소통은 우리 신경세포를 깨우는 따스한 햇살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지적인 대화 상대를 찾으십시오.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깊은 생각을 나누세요. 사회적 유대는 그 어떤 약보다 확실하게 여러분의 지성을 지켜주고 치매를 예방해 줄 것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16번째 단계는 바로 몸을 통한 치유입니다.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목과 어깨, 그리고 머리 마사지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은 긴장성 두통이 생기면 그저 진통제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죠. 약한 알을 삼키고는 다시 모니터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업무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머리 그 자체가 아니라 꽉 뭉쳐버린 목 근육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핵심 혈관들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근육이 경직되면 이 혈관들은 문자 그대로 꽉 조여지게 됩니다. 마치 발로 정원 호스를 밟아 물줄기를 막는 것과 같죠. 천년 전의 의사들도 환자의 시야를 밝히고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목 근육을 정성껏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하루에 몇 번씩 간단한 셀프 마사지를 시작해 보세요. 뒷목을 부드럽게 주무르고 머리를 감을 때처럼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는 겁니다. 혈류를 방해하던 신체적 매듭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을 뿌옇게 가리던 안개가 얼마나 순식간에 거치는지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비센나가 강조한 17번째 규칙은 자연의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모름지기 해가 뜰 때 함께 눈을 떠야 한다고 말했죠. 요즘은 사람을 올빼미형과 아침형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밤에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며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을 합리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수천 년 동안 햇빛에 맞춰 진화해 왔습니다. 생체 리듬부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그리고 활력을 주는 호르몬의 분비까지 모두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새벽 3시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잠을 자지 않는다면 뇌의 정교한 호르몬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시간이 완전히 어긋나버린 공장의 시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장 문이 닫혔을 때 직원들이 출근하고 기계는 아무도 없을 때 헛도는 격이죠. 생활 리듬이 깨졌을 때 우리 뇌 안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아침의 고요라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뇌에 선물하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의 정신은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수면 리듬을 바로잡아 보세요. 여러분의 지적인 지구력이 몰라보게 높아질 것입니다.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가 전하는 18번째 비결은 바로 특정 음식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비센나는 오래된 고기, 특히 소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엄격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런 음식이 몸속에 흑담즙을 생성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울감을 유발한다고 믿었죠. 오늘날 많은 다이어트 정보들은 힘을 내기 위해 매일 붉은 고기를 챙겨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화학적으로 볼 때 밀도가 높은 고기를 소화하는 과정은 우리 몸에 엄청난 에너지와 효소 소모를 요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점점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소화되지 못한 동물성 단백질은 장 속에서 부패하며 암모니아를 배출하는데 이 독소는 우리의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마치 정밀한 최신식 엔진에 저품질 석탄을 연료로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금세 검은 그름으로 가득 차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센나는 가급적 닭고기나 생선 같은 가벼운 음식을 권했고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육류 섭취를 더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무거운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까지 깨끗한 혈관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19번째 규칙은 단식 또는 몸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는
위장을 비롯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흔히 한 끼만 걸러도 기운이 없어 쓰러지거나 뇌 회전이 멈출 거라 걱정하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대 과학은 오토파지, 즉 자가 포식이라는 놀라운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일정 시간 음식 섭취를 멈추면 세포는 스스로 내부의 노폐물과 손상된 단백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소화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된 몸이 드디어 뇌 조직을 포함한 몸 구석구석을 대청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식당 주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문이 계속 밀려드는 영업시간에는 주방을 제대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주방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은 주문이 멈춘 깊은 밤뿐입니다. 16시간 정도의 공복, 예를 들어 늦은 저녁을 거르고 아침을 조금 늦게 먹는 습관은 우리 몸에 이 청소 시간을 벌어다 줍니다. 이는 세포를 젊게 되돌리고 뇌의 퇴행을 막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20번째 비결은 아비센나가 꼽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는 목표가 없는 곳에서 인간의 정신은 시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아주 해로운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퇴란 TV 앞에 앉아 휴식하며 그저 남은 여생을 보내는 시간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냉혹합니다. 쓰임이 없는 것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거나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뇌는 스스로를 파괴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의 신경망은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결국 삶이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항구에 묶여만 있는 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보다 가만히 정박해 있을 때 배는 훨씬 더 빨리 부식되고 낡아버립니다. 인간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손주를 잘 키워내는 일, 책 한 권을 써 내려가는 것,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거나 자신의 뿌리를 연구하는 일,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다는 의지야말로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지금 당장 가슴 뛰는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당신의 뇌는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명석하고 강인하게 버텨낼 힘을 스스로 찾아낼 것입니다. 천재의학자 아비센나가 우리에게 남긴 20가지의 놀라운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원칙들에 그 어떤 마법이나 구하기 힘든 특별한 재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100세까지 맑은 뇌를 유지하는 비결은 기적의 알약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몸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매일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따뜻한 물 한 잔, 올바른 수면, 꾸준한 움직임, 절제하는 식습관,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은 현대 뇌과학자들도 인정하는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주 특별한 도구입니다. 나쁜 습관과 스트레스로 뇌를 괴롭히지 않고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어떤 나이에도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 지혜가 여러분의 건강과 명석함을 오래도록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센나의 조언 중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